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가저시장에 볼 일이 있어 온 양종식이라고 합니다. 정직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요. 누가 당선이 되든지 정직하게 시민을 위해서 일을 잘해줬으면 좋겠고, 시정을 이끌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한 표 던져야죠. 선거 꼭 할 겁니다. 공약은 어차피 다 지키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이 여태껏 어떻게 해왔는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공약보다는 그 사람 과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 잘 치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그 문제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이번 주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후보를 뽑을지, 어떤 당선자를 원하는지 유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재시장에서 만난 양종식 씨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정직하고 열심히 하는, 그리고 도덕적인 인물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공약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행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행실도 중요하고요. 공약도 중요하죠.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에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9932님께서는 총리 인선 청와대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검증 없이 서두른 경향이 명백하며 총리 인선 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천제 및 공개 모집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네, 9845님께서는 청와대는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한 건지 모르겠네요. 인사검증 시스템이 정확하게 판단한 거 맞습니까? 청와대 책임질 필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적어주셨네요. 또 다른 분들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결혼할 때도 흑침대, 사랑할 때도 흑침대, 아기 잠자리 피톤치드로 상쾌하게, 산소로 건강하게. 산소가 나오는 흑표 흑침대.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질 월드컵 소식부터 들어보지요. 축구 대표팀의 부상 중 김진수 선수. 김진수 선수 빠지고 박주호 선수가 선발이 됐네요. 네, 이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오전에요. 수비수 김진수의 발목 부상 회복 속도가 더뎌서 이제 그 자리에 김진수 대신 박주호를 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박주호 선수는 그 지난 8일에 최종 엔트리 발표를 했을 때 대표팀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대체 뭐냐 이러면서 이제 여론을 굉장히 들끓게 했던 선수인데요. 올 시즌 분데스리가 마인츠의 주전 수비수로 뛰면서 아주 좋은 활약을 했고요. 하지만 지난달에 이 발가락에 봉화지경이 생기면서
그 부상이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결국 최종 엔트리에서는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진수 선수가 이제 그 소속팀 니가타에서 부상 당한 채로 소집이 됐는데요. 발목 부상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아서 결국은 김진수를 빼고 대신에 빠르게 부상이 회복된 박주호 선수를 넣기로 전격 결정이 됐습니다. 김진수 선수 뭐 정말 아쉽게 낙마를 했는데 사실 제2의 이용표로 불릴 정도로 최근에 대표팀에서 굉장히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떨어진 게 아쉬움은 크지만 또 대신 이번에 들어간 박주호 선수 역시 뭐 멀티플레이어로 장점이 많은 선수라서요. 네. 김진수 선수 빈자리를 좀 잘 메워주길 바랍니다. 네, 부상의 문제였군요. 네. 네. 그런데 이 저 축구 대표팀이 어제 튀니지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0대1로 졌어요. 네. 뭐 결과도 좋지 않았고요. 사실 뭐 내용도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요. 네. 어제 경기는 전반 44분 만에 이 튀니지의 다우아이 선수한테 수비진이 그야말로 뻥 뚫리면서 아주 무기력한 실점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 나가기 전에 어제 경기가 국내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뭐 이른바 출정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정식에서 진 게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무려 12년 만이라고 하고요. 이 공격과 수비 모두 조직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문가들은요, 어제 경기력이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뭐 그대로 직결된다고 보면 안 된다,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이죠, 이 주전 대부분이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라서 지금 현재 시기가 굉장히 긴 유럽 시즌을 마치고 가장 지쳐있는 시기고. 지쳐있는 시기다? 네. 그 대표팀의 피지컬 트레이너의 이 타임 스케줄도 일단 요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력 컨디션을 최하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이 본선 첫 경기인 6월 18일 러시아전에 맞춰서 끌어올리는 게 일단은 이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체력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사실 뭐 기술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물론 사실이고요. 하지만 튀니지전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좀 본선에서 좋은 경기 하도록 좀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프로야구 얘기 들어보죠. 어제 아주 홈런들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네, 사실 삼성이 그 쭉 연승 행진을 하다가 이 그저께 경기에서 LG한테 일기역을 당하면서 연승이 멈췄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 삼성이 이승엽의 극적인 역전 3런 홈런으로 역전승 거뒀습니다. 삼성은 그 어제 LG전에서 8회 초 2대4로 뒤지고 있을 때 이승엽 선수가 LG 마무리 봉중근 투수를 상대로 3점 홈런을 치면서 역전에 성공했고요. 결국 7대4로 이겼는데 이승엽 선수는 사실 그 한국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8회가 이 약속의 시기입니다. 8회만 되면 역전 홈런을 친 적이 많아서 예. 정말 이승엽 특유의 마력이 나왔다 이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네. 한편 넥센은 어제 SK전에서 강정호 역전 말로 홈런으로 7대5로 이겼는데 넥센 이태근 선수도 6회만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네. 또 NC는요. 권희동의 말로 홈런, 모창민 3점 홈런 그리고 나성범 솔로포, 조영훈 3런포까지 터지면서 한화를 18대1로 대파를 했고요. 예. 또 어제 두산 역시 9회 홍성훈 선수 투런 홈런으로 기아의 이 10대6회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죠.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이 서울 시내 전 시간과 비슷하게 밀리고 있는데요. 서부간선도로의 경우는 도심 쪽으로 고척교부터 성산대교 북단까지 정체 구간이 조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까지 계속해서 비슷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주말에 국회대로 이용해서 인천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목동교 위에서 1, 2차로 중심으로 정체가 되고 경인고속도로는 경인로의 경우는 영등포구청에서 물레고가차도 쪽으로 이동하는데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전 구간 수월한데요. 서울 쪽으로만 가좌 부근 그리고 부천에서 신월까지 5km 구간 차량 밀립니다. 이 밖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호법분기점 진입로 갓길에서는 계속해서 낙하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km 구간 여파를 받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한남부터 양재, 서울 쪽으로는 판교 부근 그리고 달래내부터 한남까지 모두 9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잊혀져서도 안 될 사건이 있습니다. 대구 중앙로역 전동차에 방화범이 불을 질러서 300여 명이 사망한 사상자를 냈던 대구 지하철 참사죠. 11년 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대형 사고들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정면 인터뷰. 대구 지하철 3사 대책위원회 윤석기 대책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지가 벌써 이제 11년이 지났네요. 예. 네, 그때는 참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참담하셨을 텐데 그 후에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많은 것들이 변했죠? 지하철 관련해서는 스크린도어 설치라든가 지하철 내장재 교체 등 이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죠. 그렇지만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시민들이 대구시를 비롯한 공권력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불신감이 이제 팽배한 것, 이게 좀 아픈 쪽으로 이제 바뀐 거죠. 네.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해수로 12년 차에 접어드는데 여전히 참사 희생자 묘역 문제, 위령탑 문제 등 이제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 때문에 대구시하고 지금도 이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안전가족회에서도 활동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모임이신가요? 지금 저희 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대형 참사들이 있었는데 예. 참사 당시에는 이제 여론의 관심도 높고 또 정부나 지자체가 여러 가지 지원 약속을 합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유야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제 서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아픔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하고, 다음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정부가 법제도 개선 노력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취지의 노력을 좀 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조금 전에 그 묘역이라든가 유령탑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좀 잘 안 되고 있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2003년도 저희들이 부상자가 148명, 사망자가 192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예. 기억하고 반성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제 희생자 묘역과 위령탑, 그다음에 안전교육관을 운영하자라는 걸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 그 당시 이제 고건총리께서 예. 지원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죠. 예. 그래서 중앙정부의 약속을 토대로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추모 사업에 대해서. 네. 이게 2003년 3월 31일이고요. 예. 근데 추모공원 조성 문제가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예. 한 2, 3년 동안 난항을 겪죠. 예. 여역 들어오는 거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대구시가 저희들한테 매장 묘역 대신에 추모관 납골당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제 한번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합의를 해주죠. 이게 2005년 2월입니다. 근데 예. 그것조차도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예. 그해 11월 달에 저희들한테 수목장을 해주겠다, 대신 비밀로 하자, 이런 이면 합의 제안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반대를 하죠. 아니, 공식 합의문을 작성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하더라도 자꾸 어기는데, 대구시가 몇 년째 안 해주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추모 사업 안 한다 하고 실제는 추진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시민을 상대로 막말로 사기치자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하고 이제 격렬하게 반대하는데, 그 당시 행정부시장이 지금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장관입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그 실무자를 보내가지고 목숨 걸고 지킬 테니까 들어달라라고 이제 예언하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마지못해 이면 합의를 하죠. 네. 하고 난 뒤에 이제 2009년도에 일부 32명의 희생자 유고를 804 안에 조성된 추모공원이죠. 예. 대외적으로 이제 시민안전 테마파크로 되어 있는데 거기
정원에 묻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일부 공무원과 유족이 폭로를 하고 예. 안매장 사건으로 이제 매도를 하죠. 예. 매도를 하는데 이때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예. 사실 우리가 2005년대 이만저만 해가지고 밝히지 못하고 했다. 예.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예. 이민을 한 적 없다. 그다음에 수목적 한 것도 유족들이 불법으로 했다. 이렇게 매도를 하죠. 그리고 그때 발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장은 누구고 부시장은 누구였나요? 그때 발표한 사람이 이제 김범일 부시장, 현재 시장이죠. 예. 현재 시장이고, 그 다음에 부시장은 김현수 행정부시장, 이번에 이제 퇴임을 하셨죠. 네.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이 김국래 본부장. 예. 이분들이 실제 협의를 한 당사자들이거든요. 예. 김국래 소방본부장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시장은 지금 안동시장으로 계시는 권영세 부시장입니다. 근데 안동시장 이분은 약속을 지켰어요. 네. 솔직하게 또 인정을 했고, 네. 그러니까 현재 안동시장 권영세 이분은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인 김범일 시장 이분들은 저희 유족들은 그분을 사람을 죽이면 살인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범일 시장을 저희 유족들은 살혼마라 그럽니다. 영혼조차도 죽인 사람이라고 할 만큼 나쁜 사람이라고 저희들은 칭하죠. 자기들이 제안했고 유족들이 마지못해 따라서 이제 했는데 다 뒤집어 씌운 거죠. 언제 우리가 제안했냐? 너희들이 불법으로 안매장한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유족 대표인 저를 비롯해서 3명이 형사처벌 받고 3년간 소송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받았죠, 작년에. 네. 이게 대구시다 이거죠. 네. 그러면 현재 세월호 참사도 지금 각종 추모 사업 관련해서 이제 이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공원 조성해 주시겠다, 유령탑 건립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진행되겠느냐?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어려운 얘기를 이제 자세히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얼마 전에도 바로 어제 이제 도곡역에서도 예. 서울에서도 이 방화범이 불을 질러 가지고 대형 참사를 이어질 뻔했었거든요. 예. 이 사고 소식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그때 참 아차하는 생각이 들죠. 네. 왜냐하면 세상이 문명이 발전할수록 또 정하지 못하는 부정응자들도 많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네. 전문가들이 이제 재난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나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혹시나 또 대형 참사로 발전하면 어떡하나라는 이제 불안감을 늘 갖고 있습니다. 네. 갖고 있는데 다행히, 승무원이든, 그 다음에 승객이든, 그 다음에 메트로 직원이든 다 기민하게 침착하게 대응을 했죠. 그 점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참, 이 영무원들이 이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만 듣고 승객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던 것이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앞에도 말씀하시기를 참 공권력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그만큼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은 쪽으로 바뀐 거죠. 안 좋은 사실은 쪽으로. 믿어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아니면 기타 이제 공공기관을 믿어야 되죠. 네. 말하면 그대로 따르고 그것이 이제 옳은 길인데 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대구 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세금을 내서 전쟁 시에는 이제 군인들이 우리 목숨을 지켜주고 평상시에는 행정기관이나 경찰 공무원들이 시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켜주는 게 온당한 처사인데 네.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공권력 좀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예. 지하철에서 말한다면 영문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참 11년이나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신다면. 참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은 예. 참사가 일어났을 때 네. 철저한 원인 규명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참사의 수습 과정을 보면은 대개는 실무자 중심의 처벌, 네. 그다음에 피상적인 원인 규명, 네. 진단 이걸로 거치죠. 네. 본질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나마 이제 저희들은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관피야, 해피야 네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본질적인 이유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대구 지하철 참사도 기관사, 방화범의 잘못보다는 예. 불연제를 서지 않은 전동차가 문제였던 거죠. 예. 불소식의 전동차가 근본 문제인데 뭐 방화범이 잘못이다 아니면 기관사 승무원이 잘못이다 이런 쪽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춰가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 되겠어요.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지하철 참사 대책위원회 윤석기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대한항공 선수 롱패스로 단독 찬스를 맞습니다. 네, 바로 슈터나요 슛! 골이에요! 브라질까지 환상적인 슛이네요. 대한항공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고마운 분께 편지를 쓰면 웰메이드가 당신을 대신해 좋은 옷을 보내드립니다. 웰메이드 땡큐박스 이벤트 5월 31일까지 웰메이드 코리아닷컴 첨조.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네,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4부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6.4 지방선거 정책 공약 선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대리. 그 자네 아버님 입원하셨다면서? 네. 요즘 아내가 병원에서 아버님 돌보느라 힘들어해요. 아니, 이 사람이 아직도 포괄간호 서비스를 모르나? 보호자가 곁에 있지 않아도, 간병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의 회복을 도와드리는 포괄간호 서비스.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포괄간호 서비스 병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정치와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에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청와대 인사 시스템 문제 있다,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청와대가 모든 일에 간섭할 수는 없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우리 강산을 푸르게 30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 필요합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킴벌리.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그 세월호 참사 직후에 이 수학여행 중지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을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네, 그동안 세월호 참사 후에 그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돼서 우려스럽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런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현우석 경제부총리는 오늘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서 여행업과 숙박업계 시장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전을 전제로 수학여행 중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달 말까지 수학여행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으로 살 경우 1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와 소모성 경비도 조기에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청사 인근 민간 음식점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소비를 좀 진작시켜야 되는 얘기군요. 네. 네. 관광지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여당인 새누리당이 관광세라는 것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광 숙박업과 카지노업 등 관광 관련 산업의 이용 금액이나 입장료에 이른바 그 2%의 관광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 세금은 관광 자원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연 2천억 원 가량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카지노와 스포츠 토토에 10%의 레저세를 매겨서 연 5천억 원 이상의 세금도 추가로 거두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원을 확대한다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더 추가로 지운다는 그런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그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딘가? 명동의 화장품 매장이네요. 네, 올해 서울시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그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건물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은 그 작년보다 10%가 공시지가가 더 올라서 1제곱미터당 7,7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평당으로 계산하면 2억 5,410만 원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그 공시지가가 낮은 도봉산 자연림보다 무려 14,000배나 비쌉니다. 예. 올해 서울 지역의 전체 개별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3.35% 올랐고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도 평균 4.07%가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꿉니다. 정면 승부. 무엇을 또 바꿔야 할까요? 오늘 6.4 지방선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말 선거 좀 바꿔야 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선거 우리나라 선거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근데 우선 말이죠. 이 사전투표제 얘기부터 얘기해 주시죠. 저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틀 동안 하고요. 쉽습니다. 일단 쉽고요. 네. 선거 당일날 해외에 나가실 분들이나 지방에 놀러 가실 분들은 사전투표하시고 떳떳하게 가시면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이 선거 당일날 해외여행 가실 때는 좀 눈치 보고 그러셨는데요. 네.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30일, 31일,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되겠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고요. 준비물도 딱 한 가지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한 가지만 갖고 가면 아주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아무 곳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사는 지역에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거 꼭 무슨 해외에 나가거나 지방에 나가실 분 아닌 분들도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꼭 해외에 나가실 분만 그러나. 워낙 언론에서 해외 나가시는 분들 예전에 쭈삐쭈삐 나가신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 마음을 누구를 뽑을지 미리 결심하셨던 분. 예. 이분들 아무나 가셔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 가정마다 이 선거 공부들 날라왔던데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선거 공보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게 겨우 이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한다면 선거 공보라도 좀 잘 활용해서 이루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선거 공보를 볼 때 좀 챙겨볼 부분과 그냥 넘겨볼 부분을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유력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좀 그냥 흘려 보내셔도 됩니다. 어깨 동무하고 찍은 사진 뭐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보지 마라. 이게 지역 주민들에게 줄 서겠다고 하는 의지와 좀 반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같이 사진 찍은 유력 정치인도 그분하고 같이 사진 찍었는지 기억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런 건 그냥 넘겨주시고요. 무시해도 된다. 예. 네. 한번 넘기시면 병역이나 재산, 범죄 경력 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꼼꼼히 한번 읽으시고요. 네. 또 그다음에 사소한 얘기들 다 읽으시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더 이상 못 읽으시니까요. 네. 쭉 넘기시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란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예, 공약이라고 별도 표시가 안 되더라도 네.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데 말이죠. 이 선거 공보에는 반드시 공약들을 몇 분의 1 이상 실어라라고 하는 규정이 선거법이 없더라고요. 예, 저희가 네? 2분의 1 이상 얘기를 했다가요. 선거 공약서에만 그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네. 선거 공보에는 없습니다. 선거 공보라고 하는 것이 각 가정에 돌아가는 거니까 각 가정에 들어가는 거기에 반드시 공약을 2분의 1이라든가 4분의 3이라든가 말이죠. 이렇게 실어라. 이렇게 법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고요. 네. 자유로운 선거, 상상력이 풍부한 선거를 네. 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런 정도의 선거가 진행이 되면 네. 강력한 선거법으로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안 하고서 어떻게 정책 선거를 하자고 그럽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합니까? 이런 법이라도 좀 고쳐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요새 선거가 한참 막바지로 이제 치닫게 되니까 네거티브 공방이 아주 심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걱정입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특히 네거티브가 좀 심한 것을 보면 대부분 네거티브를 제기하는 후보가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에서 좀 지고 있는 후보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도 서울에서와 인천, 경기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정책 네거티브 하시라는 거죠. 이제 인격살인이나 근거가 희박한 의혹 제기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좀 살아나는 게 이런 것에 대한 질타가 좀 많다 보니까 네.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교통 문제나 보육교사 처우 등을 놓고 정책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인천도 이제 공약 가계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출마자들, 후보자들 이제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말이죠.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 토론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저 그냥 잘생겼다고 찍어달라고 그러고 말 잘한다고 찍어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런 시대는 가고 이 정책 가지고 싸우고 말이죠. 그 싸움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책 가지고 서로 공방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책 검증이죠. 예. 네거티브도 정책 가지고 네거티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매니페스토 운동을 시작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하기는 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네. 한 번에 다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지치지 않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많은 활약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자, 요즘 TV 토론이 많이 있었어요. 교육감들도 TV 토론들을 하더군요. 예.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창피하게 봤습니다. 창피하다고요? 이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도 어느 정도 신장됐고요. 또 한류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게 생방송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외국에 계신 우리 한국 분들도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TV 토론은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보고 결정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요. 후보자들에게는 철학과 비전, 정책으로 경쟁하는 진검승부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러지 못하고 조금 그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아니면 서로 인격살인들이 좀 오고 가서 좀 창피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조금은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위들은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각종 조사에서 좀 뒤지고 있는 후보들이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답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그냥 딴소리를 또 한참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 돌리고 TV 토론을 시청하시면서 유권자분들도 좀 재미도 있고 네. 또 이런 것들이 어느 후보가 더 많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요번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이 토론 평가표를 유권자 평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토론 평가표. 예. 토론을 보면서 착안해야 할 평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점수를 하나하나 매겨주시면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토론 평가표를 보시면 증거 제시나 진술이 좀 미흡한 경우나 즉답을 회피하는 경우, 또 시간을 끄는 경우, 근거 없이 의혹 등을 제기할 때마다 마이너스 2점씩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무차별적 인격살인이나 철진한 색깔론, 지역감정 조장 발언들은 마이너스 4점씩 이렇게 해서 나중에 토론이 끝났을 때 어떤 후보의 점수가 더 좋았는지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선거율을 제고하거나 이 토론을 좀 재밌게 보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몇 점에서 뺍니까? 100점에서? 100점 만점에서 뺍니다. 100점에서 이제 무슨 직답을 회피했다든가 시간을 질질 끈다든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점 이런 식으로 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인격살인적인 무슨 인신공격적인 말 이런 얘기 한다든가라고 하면 또 4점씩 깎고. 예, 4점씩이요. 그거 아주 재미있겠네요. 네. 자, 수도권 광역단체장들 후보 핵심 공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우선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 정몽준, 박원순 양자 구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공약들이 주목을 봐야 될까요? 매니페스토 후보가 총 공약이 몇 개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총 69개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느 쪽에서요? 정 후보 쪽에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3조 1,936억 원이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재원이 좀 많이 드는 돈이 좀 많이 드는 공약들을 좀 살펴보면요.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창조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용산국제사업지구를 개발하겠다라는 부분 하고요. 도시계획, 이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이죠. 이 도시계획 분야에 27조 9,800억의 비용이 들겠다라고 밝혀왔고요. 주택 분야에 11조 6천억 원이 들겠다. 그리고 또 도로교통 분야에 4조 1,900억이 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 방식의 재원 조달 방안은 한 86%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의 공약에 드는 조달 방식을 대부분 시비 쪽으로 많이 비중을 좀 두고 있는데요. 전체 공약의 한 98% 정도를 시비로 부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도시안전 예산 2조 원하고 지하철 노후 차량 교체에 2조 5,170억, 안심주택 8만 호 이런 부분에 2조 6천억, 맞춤형 여성 일자리 10만 개 창출에 5,900억 등이 돈이 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돈들을 이제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인데 민자를 조달하겠다는 항목도 있고요. 또 시비로 하겠다는데 그 시비는 다 그렇게 넉넉하게 다 조달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예산율이 좀 있으니까 시비가 조달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이제 부채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일을 더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지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지사 후보들의 핵심 공약은 어떻습니까? 경기지사 후보 공약 같은 경우는 남경필 후보는 출근 때마다 2분씩 한 번씩 서울로 출근하는 굿모닝 버스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진표 후보는 이게 재테크보다 시테크가 더 중요하다. 좀 시간을 좀 더 줄여야 되는데 출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수도권 열차의 급행화를 통하고 또 경기 지역 전역을 그물망처럼 전철 엮는 GIX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후보의 뜨거운 쟁점이 있는데요.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을 두고 두 후보들이 좀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가 가능할까요? 예, 이 공무원화를 이제 김진표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남경필 의원이 이건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비슷하게 이 보육교사에 대해서 준공무원 수준,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 논쟁이 있고요. 토론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인천의 경우로 가보죠. 예, 인천의 경우에는 유정복 후보는 그 100대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총 24조 6,711억 원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을 좀 보면요. 그 GTX죠. GTX와 연계해서 경인 전철을 지하로 하겠다라는데 8조 8천억 원. 경인 고속도로도 또 지하하겠다는데 1조 7,485억 원. 루원시티 도시재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도심 재생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2조 8,926억. 복합 리조트 개발에 2조 3천억 등 이렇게 좀 상당한 예산을 좀 제기하고 있고요. 공약 가계부를 살펴보면 12보다는 국비 확보, 국비가 8조 2,421억 원, 그리고 민간 조달 방식이 한 6조 원 이 정도로 재원 조달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송영길 후보는 71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9조 8,422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5만 원을 누구나 집 5만 원으로 공급하는데 6조 8천억 원. 또 그 도시철도 1호선 급행 도입과 2호선 서울 KTX 연장 등 교통 분야에 1조 234억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12 국비 민간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민간 방식이 가장 커서 7조 4,106억 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 선거도 이게 참 깜깜이 선거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유권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선거를 교육 대통령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교육감 선거들이 지금 보수적 성향을 가진 후보와 진보적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 자사고를 할 것이냐 혁신학교를 할 것이냐라는 쟁점으로 굉장히 정책적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투표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 광역의원, 지방의원 쫙들 이렇게 명단이 오지 않았어요. 예. 선거 공보. 와, 그거 보고 판단하기 정말 어렵던데요. 네? 그래서 이 선거가 좀 더 좀 잘생긴 사람 찍어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유력 후보하고 사진 찍은 것만 빼곡히 돼 있는 후보는 안 찍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위험한 인물이네요.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분들이 이게 적어놓은 여러 가지 공약들 같은 거 잘 살펴보고 과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군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한 방안들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전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했습니다.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에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와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뒷자리가 9932번님.
9932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 장미진, 이한님, 작가 황순명, 강혜연,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5월 29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